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불참으로 의석 절반 넘게 빈 채 반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국회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이 대통령 시정연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있어왔던 그게 매해 있어왔던 건데 이렇게 제1야당이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대통령 연설은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예. 국무총리 연설에 또 불참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안타까운데 한국 정치가 워낙 격렬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최초라고 하는 기록을 많이 세우고 계신데 예. 여러 가지 이 영선의 정치 대비 1년 만에 이제 대통령 된 것도 기록이고 청와대 이전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좀 어떤 국정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제 제초의 기록들이 자꾸 쌓이는데 이런 기록들이 쌓이는 거는 제초라는 건 좋긴 하지만 좀 나쁜 영역으로 또 계속 제초가 앞으로 또 쌓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여야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정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진다면 이번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 탄압 그리고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들을 이제 문제 삼아서 이제 본회의에 이제 시정연설에 이제 불참을 했는데, 자, 민주당의 이런 주장들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의 그 선택은 그러니까 의전 시정연설 보이콧이죠. 그 지금의 선택은 조금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이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민주당이 분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한 예산안 심의와 의결은 분명히 분리돼야 되는 저는 그 활동이라고 보고요. 특히 검찰 수사가 민주당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 지난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에 걸치면서 어떤 투기 관련된 개발 관련된 어떤 비리 의혹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지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라든지 민주당 차원에 대한 수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그 시정연설 이제까지 계속 해왔고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심의와 통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시정연설에 보이콧한다는 거는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 압력을 넣는 겁니다.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나 여당과 검찰은 분리됐다고 분명히 민주당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시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럼 검찰과 대통령실이 한 몸이라고 지금 바라보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던 것이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민주당 지금이라도 예산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더 아마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특히 지역구별로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는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는 비록 불참했지만 앞으로 예산 심의
그다음 통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민생을 위한 제1야당의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예. 자, 아까 그 총리 시정연설 때는 좀 불참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 시정연설에는 이제 처음으로 불참을 한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정의당에서조차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이 내년도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야당의 이제 탓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자,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네, 뭐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의회와의 협치, 그러니까 의회와의 협력이라고 대통령 표현했지만 예.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는 의회 정치의 기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한편으로 대통령도 직접 뽑지만 국회의원도 직접 뽑습니다. 이 두 개의 저희 권력의 주체가 있는데 이 권력 주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정의당이 요구한 사과, 뭐 민주당도 사과, 민주당은 좀 사과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야기했긴 했지만 최소한 국회를 또는 야당을 통해서 EXX라고 한 말 정도의 사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좀 대통령이 너무 인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누구나 국민들이 다 들었는데 그게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뭐 시중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직업 중에 가장 사과를 하지 않는 직업이 검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정치는 사과를 제때 잘 하는 것이 또 정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마음을 써가지고 이번에 사과를 했다면 그래도 좀 국회에 등원해서 시정연설을 같이 들을 수 있는 명분을 좀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회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 여당에서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자고 했지만 이 야당은 오히려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루바삐 대표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겨놓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맡겨두고 국정 현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 심사에 그 어느 해보다 철저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자, 듣기로는 뭐 세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이 심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예산안 통과를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겠다. 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거든요. 지금 민주당 어제 뭐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예산안 쉽게 통과는 안 될 거라는 예상은 들어요. 근데 예. 어떤 국회에서도 매년 연말에 예산안이 쉽게 통과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대 때 있었을 때 첫 번째 예산안 조사도 밤샘을 해서 1월 1일 날 새벽에 통과됐거든요. 그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었는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하는 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과 민주당을 등치시키면서 한 몸으로 자꾸 보면서 이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국회 운영조차도 자꾸 발목을 거는 이런 행태는 민주당 스스로 좀 선긋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왜 이재명의 탄압과 민주당 탄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떤 예산안 심사 때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히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민생 경제와 경제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뭐 결국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안 처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관련 문제를 결부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 결국은 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 움직임 이거에 대해서 연동시켜서 꼭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뭐 철저한 예산 심의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약간 의견을 충돌하고 있는 그 지점은
민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역 화폐 발행이라든지 또 문재인 정부에 와서 이제 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공공 일자리를 늘렸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민간 활성화 쪽으로 돌리는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이 지금 약간 다른 게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가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강원도 김진태 지사의 그 레고랜드 재무불이행 선언이 한국 금융의 경색을 가져와서 지금 돈줄이 완전히 막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의 잘못으로 경제를 망가뜨리는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회 예산 심의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뭐 또 정치적 쟁점은 정치적 쟁점대로 다루더라도 예산안만큼은 철저하게 민생에 입각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방탄 국회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 새로운 정쟁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과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구속을 해야 된다거나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국회 동의를 요청해 와야 하죠. 있으니까요. 예, 이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물론 뭐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방탄국회라고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런 게 언급이 됐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 재보궐 나올 때 방탄 조끼를 입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당대표까지 출마할 때는 방탄 조끼에 이어 철갑 조끼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예. 국민들의 민심에 많은 반발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내수석 대표라고 하는 수석 부대표죠. 수석 부대표라는 이제 진성준 의원이 아예 대놓고 물론 이제 질문 과정이라고 하셨지만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회기 내에 이재명 대표 절대 체포 못한다, 출두 못하게 한다라는 건 아주 대놓고 얘기한 거라서 글쎄요 이게 적절한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앞두고요. 그런데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과 그 측근들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지 민주당에 대한 전체적인 무슨 정쟁이라든지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지금의 민생 관련된 국회 의정 활동을 선긋기를 빨리 할수록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민심을 얻었지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도 잃고 민심도 잃는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예전부터 국회에서 항상 나오는 게 불체포 특권을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항상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비슷한 발언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대표가 만에 하나 이렇게 또 검찰에서 뭐 체포 동의안이나 이런 게 이제 국회로 들어왔을 때 불체포 특권을 이용할 것인가라는 것에는 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일단 뭐 원칙적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요. 이건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 회기 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회기가 아닐 때에 약간 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 그동안 정치 개혁에서 계속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 왔는데 문제는 그런 쪽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하면서도 걸림돌은 사실상 또 검찰이라고 하는 또 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사기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의 개혁이 선결돼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편파적이고 또 선택적으로 뭔가를 기소하거나 이런 것이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을 때는 검찰 권력에 의해서 정치에 개입이 일어난다. 즉 정치에 사법이 개입한다. 이런 이제 국민적 인식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찰 개혁의 어떤 요소와 정치 개혁 요소가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한 단계 다음에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뭐 그 물론 뭐 체포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예전에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 조사가 있거나 의혹이 있었을 때 자진 출두한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입장에서 한국 야당 정당사에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야당을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압수수색한 경우가 이제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약간 다른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수사 자체를 이재명 개인의 일이다 이렇게 분리를 계속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보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전방위적 지금 현재 이제 뭐 서해 공무원 동해 사건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결돼가는 이런 검찰 수사 전반이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재명 대표만 분리하라 이런 이야기는 지금 여당의 그냥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틀 전에 국감장에서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심야 술자리 의혹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감장 상황과 어제 나온 한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제가 이 녹음을 무슨 변조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역을 썼습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는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자, 김의겸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사실 뭐 국회의원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책 특권은 있죠. 그런데 모든 국회의원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보나 의혹이 많이 이제 제기가 돼도 그걸 그대로 그냥 질문하지는 않고요. 국정감사장에서 반드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각도의 검증을 통한 다음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요. 지금 김의겸 의원의 저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의혹을 던지고 보고 아니면 말고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언론의 이제 속성이기도 한데 한번 이것이 처음에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어떤 이슈가 제기가 되면 그 이후에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더라도 그것들은 국민들에게 잘 인식이 안 되고요. 첫 번째 메시지나 첫 번째 이미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김의겸 의원이 그런 것들을 노린 노림수가 아닐까.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국정을 무시하고 밤에 술 마시고 논다.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던져주고자 한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책특권 뒤에 숨고 나는 뭐 그냥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다. 제보 들어온 걸 제기한 것뿐이다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이재정 의원 사건 같은 거 사진을 갖다가 뭐 일부러 한동훈 장관이 연출했다라고 했던 의혹을 던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무게감을 모르고 저렇게 아니면 말고식 가볍게 던지는 거. 그다음에 선동식의 질의하는 것은 반드시 이번에는 좀 책임을 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민현주 전 의원께서 이제 그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어제 나온 입장문을 봐도 질문 전에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겠다.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질문 중간에 이 인터넷 매체와 협업을 했다는 발언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제보를 받아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 매체와 뭔가 협조를 하고 같이 일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다른 것 아닌가. 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제 뭐 표현은 이제 해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언론 취재 과정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해서 시민운동에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의원실에서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뭔가 체크해가는 과정을 해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이 뭔가를 조작하거나 공동으로 뭘 만들어갈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해법했다는 말이 지금 사실 여부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뭐를 조금씩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냥 좀 더 조사에 충실하려고 그 제보한 곳과
서로 공동으로 알아봤다. 이제 이런 정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걸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뒷골목 그 건달들, 깡패들이나 할 만한 협박들이다. 자, 이렇게 맞섰거든요. 근데 본인 역시 예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과 이제 설전을 주고받을 때 수사를 하려면 직을 걸고 네. 수사를 해라. 자, 이 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뒤를 다 자르고 한동훈 장관 그 멘트만 딱 본다면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는구나라는 뭐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맥락상을 보면 사실은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협업이라는 말까지 직접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상을 먼저 받아서 편집해서 국정감사장에서 틀었어요. 예. 그건 협업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모의, 그러니까 협작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함께 짜고선 이 모든 판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 충분한데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이전에도 뭐 직을 걸고 하라고 얘기했던 비판도 있었지만 예. 이번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의혹을 던지는데 그 근거는 미리 방송되는 그 영상 하나밖에 없다면 당연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걸면서 내 명예를 갖다 회복하겠다. 그러니 의원들도 그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들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라라는 저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 발언만 놓고 비판할 수는 없고 김의겸 의원이 했던 이런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뒤에 책임지지 않고 의원직으로 뒤에 숨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한 이색창 전 자유총연맹 총장 권한대행은요. 어제 기자회견을 또 따로 가졌습니다. 이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자를 나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1000m, 1000m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늘을 걸고라도 맹세합니다. 자, 뭐 사실 이 처음에 의혹을 제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방금 영상에서 보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 총재 권한대행이 자리를 주선했다라고 이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 이세창 권한대행이 얘기로는 한동훈 장관도 모르고 본인이 어떻게 그런 자리를 주선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제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요 녹취와 또 제3자의 전달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에는 이제 저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본인이 그래서 이제 더 탐사의 취재에 의하면 본인에게까지 2번 확인했다. 그때까지는 또 뭐 본인이 이제 이게 편집된 거다 그래서 뭐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가장해서 또 답할 수도 있는데 그 사안과 그 사안이 각각 다른 걸 물었는데 이게 이제 편집해서 합쳤다 이렇게 또 지금 현재는 주장하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유튜브의 어떤 속석상 지금 심층 취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일보를 빨리 날리고 또 그 반응을 봐서 또 추가하고 뭐 이런 이제 행태가 이제 결합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좀 뭐 마음이 급했는지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서 일단 던져보는 행태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렇게 이제 정언이 나오면 차차 조금 더 진실로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해당 인터넷 매체는 그 문제의 술집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지도 못했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있고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제보에 따르면 30여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술자리에.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30여 명의 변호사든 뭐 어떤 분들이든 모여서 술을 마셨다는 거죠. 음악 노래를 부르면서. 과연 그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그게 비밀이 지켜질까? 정말 이 지금 같은 SNS 시대에 과연 이것이 끝까지 이것들이 모임이 없었다라는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그 거짓말이 지켜질까라는 걸 저는 의구심을 던집니다. 절대 전 지켜질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지금 던지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